자,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4일 테슬라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테슬라가 2% 정도 이 하락 마감을 했죠. 하락의 이유는 뭐 별거 없습니다. 미국 지수가 하락하니까 좀 같이 조정을 받은 것 뿐인데요. 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던 이유는 또 파월 때문이었습니다. 파월 때문이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10월에 열리는 정기 통화정책회의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특별한 힌트를 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좀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수 하락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있었던 FOMC 회의를 이 주요 내용을 반복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인데요. 뭐 좋게 말하면 파월이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한참 좋은 주식시장에 재를 뿌렸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가 지금 95%의 확률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라는 건 10월에도 금리 인하할 확률이 이런 데이터 측면으로도 기정사실화라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가 보여주는 만큼 파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 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용, 노동시장과 인플레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제 연설을 들어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No risk free, 리스크가 없는 길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 No risk free 패스에 대해서 이 표현을 반복을 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스크가 없는 길이 두 가지 길이죠.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하나는 물가 상승 위험과 하나는 고용 약화라는 위험이라는 이 두 개의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어느 한쪽만 신경을 쓴다라면 다른 한쪽으로는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은 이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이 차트상으로도 여기 빨간색 빗금 쳐져 있죠. 제가 차트로 좀 설정을 한 건데요. 과매수 영역대마다 이런 빨간 빗금이 나옵니다. 자,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랠리 갔을 때, 자, 이때도 그렇고요. 빨간색 빗금 보이시죠? 이때도 그렇고 과매수 영역이 나왔습니다. 자, 과매수 영역이 한 번 뜨는 것보다 두 번째 뜨는 게는 좀 더 과매수가 많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숏의 위험을 좀 느낄 수가 있는 자리죠. 실제로도 이 과매수 두 번째 영역 뜬 다음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럼 과매도 영역은 어디인가? 자, 올 초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확대를 해놨습니다. 여기 초록색 빗금 보이시죠? 이게 과매도 영역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 주식을 많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팔았다라는 거고 이 지표 자체가 역시 지지선으로 좀 활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초록색 빗금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기가 막히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뜨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이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게 일단은 첫 번째 지금 이게 하나 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매수 영역은 맞아요. 그리고 과매수 영역 플러스 지수가 좀 베어리시하게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고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이 테슬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실망하고 여기서 좀 던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아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 이후에 테슬라 주가 상승 강하게 나올 때 정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요. 조그마한 잔파도일 뿐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하락 구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도 그냥 올라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하락 구간에 또 부정적인 소식을 압도해버리는 호재들이 많이 나와줬었단 말이에요. 항상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에 맞춰서 뉴스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하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말로 여기서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 꼭 아셔야 되는 물론 제가 매일 알찬 내용으로 들고 오고 있지만요. 자,
오늘 테슬라 옵션 가격에서 좀 굉장히 대박인 소식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그리고 테슬라 수익 극대화하는데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란에 있죠. 이 영상 댓글 하단의 댓글란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테슬라 목표 주가 한 번씩 좀 적어주시고 좀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가 왜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테슬라 목표가가 단순히 500불 이거 아닐 거잖아요. 저는 1000불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런 테슬라 목표 주가를 좀 여러분들이 다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처음 보는 테슬라 초보 주주분들도 아, 테슬라라는 주식이 이렇게 전도 유망하구나, 이걸 보면서 또 수급에 좋은 영향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 댓글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시는 테슬라 목표 주가 남겨주시면서 영상 바로 출발을 할 거고요. 자, 현재 테슬라는 지금 살짝 꺾이긴 했어도 상승 추세죠. 누가 봐도 명백히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서 테슬라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요, 이 월가의 애널들이 이 목표 주가를 TP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테슬라가 폭등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월스트리트, 이 애널리스트들이 보여줬던 행동 패턴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널들이 지금 테슬라 목표 주가를 수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쭉 이렇게 9월 달에 수정을 하고 있고, 아직 수정 안 한 사람들은 7월, 8월에 이거 낸 사람들 중에 수정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막 수정을 하겠죠.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과거 테슬라 주가가 폭등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뒤늦게 목표 주가를 상향 수정을 해요. 그래서 주가와 평균 목표 주가 사이에 이 갭이 생기겠죠. 이 갭을 과거 폭등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의 패턴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애널들이 목표치를 하나둘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테슬라를 보수적으로 보기로 유명한 베어드 증권사의 벤 칼로가 목표 주가 320불에서 548불로 약 71% 끌어올린 데 이어서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미즈호 증권에서 목표 주가 375달러에서 450달러, 그리고 유아타이 리서치는 목표 주가 395달러에서 508달러로 수정을 했고요. 또 UBS의 애널리스트 패트릭 험멜은요, 3분기 출고량이 43만 1000대에서 47만 5000대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서 컨센서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47만 5000대라는 수치는요, 월가 평균 컨센 대비해서 무려 8%나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자, 월스트리트이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컨센이겠죠. 이 컨센보다 무려 8%를 높게 잡았다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UBS에서 컨센을 이렇게 상승시킨 이유로 테슬라가 7,500달러의 EV 크레딧을 이용을 해서 수요를 앞당기는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3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티머스라든지 FSD 뭐 이런 미래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요, 지금 이 EV 쪽에서 실제 수요가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있고, 특히 3분기 최고치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자, 실적이 잘 나오고 미래 성장성이 빵빵하다면 주가는 오히려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튼 애널들이 이 상향 조정을 하면서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330달러로 올라갔고요. 테슬라 주가는 현재 426달러로 다시 떨어지면서 이 차이가 95달러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갭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폭등하던 과거에는요, 이 갭 차이가 훨씬 더 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와 테슬라 주가와의 실제 차이는
14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로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때 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깔짝 올랐다고 이거를 냅다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갭 차이가 100달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테슬라 주가가 랠리를 보여줬을 때 애널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가치 조정을 시키면서 평균 목표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또 올라갔고요. 그 과정에서 격차가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애널들이 뒤따라서 목표 주가를 올린다면 이런 매크로 환경과 상관없이 테슬라 주가가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널들이 실제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유가 리서치 자료를 읽어보면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 발표 전이죠. 이게 인도량 강세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이 피지컬 AI의 전환이 도래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슬라의 AI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부합해가지고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같은 경우 자 파월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No risk free pass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를 반복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수가 하락했고 테슬라가 이 주가 2% 정도 하락을 했지만요. 여전히 중요한 거는 10월 금리 인하 확률은 95%에 달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수혜주는 2차전지, 전기차 이런 테슬라 같은 기업이에요. 특히 금리와 테슬라 주가는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금리가 이렇게 높았을 때는 테슬라 주가가 부진했고요. 반대로 금리가 낮았을 때는 테슬라 주가가 그 당시 신고가를 향해 달려갔었습니다. 명백히 상관관계를 가지죠. 즉 금리 인하가 올해 2차례 더 예고가 되어 있고 이런 흐름대로 간다면 테슬라는 장기적인 매크로 환경 안에서 주가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수급이 올라와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부터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옵션 대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옵션 전광판인데요. 테슬라 옵션 전광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손해를 보고 있고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옵션 가격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테슬라 주가의 상승에는 옵션이 크게 좌지우지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렇게 11월에 급등했을 때도요. 이때도 테슬라의 무지막지하게 콜옵션 이 수량들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 주가가 좋으려면 궁극적으로는 이 콜옵션에 대한 거래량이 많아져야 되고요. 지금 테슬라 콜옵션 프리미엄도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크로와 테슬라의 자체적인 호재가 받쳐준다면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옵션 대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960달러 위치에서 엄청난 수량의 콜 포지션이 잡힌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60달러가 아니라 960달러라는 거예요. 지금 440불, 420불 정도죠. 최근에 444불 찍었고 지금 테슬라 주가가 420불인데 자, 옵션 얼마? 960달러에 엄청난 수량의 콜 포지션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내년 7월 18일 만기를 기준으로 5.7 빌리언이 지금 잡혀 있고요. 이거를 달별로 좀 계산을 제가 해왔습니다. 자, 2025년 12월, 그리고 2026년 1월, 2026년 6월, 그리고 2026년 12월, 2027년 1월까지 해가지고 도합 얼마냐면요. 11.8 빌리언의 옵션 매수 수량이 지금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11.8 빌리언, 한국 돈으로 얼마죠? 현재 환율 가치 135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요. 약 원화로 16조 원이 옵션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포지션이 100% 맞다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이처럼 큰 손,
이 세력들이, 고래들이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좋게 바라보고, 이거 본주도 아니에요. 테슬라 본주도 아니고 옵션이란 말이에요. 옵션.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고 잘 되면 대박이지만 못 되면 쪽박입니다. 이 옵션 상품에 이렇게 16조 원을 베팅을 했다라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사실은요, 돈의 흐름이 제일 정확해요. 뉴스보다 더 빠른 게 돈의 흐름이고요. 속보보다 더 빠른 게 돈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돈은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에서 우리가 아직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 물량을 모아갈 때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또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 자리는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서 차트상으로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상승이 한 번 나온 자리가 원래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길을 모아서 상방으로 수렴되는 강력한 주가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거래량도 보시다시피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부각되면은 너도 나도 매수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주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가까운 날로는 FSD라든지 로보택시 관련 새로운 뉴스라든지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재료들은 이미 다 대기를 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아주 크게 열려있는 테슬라에 당연히 집중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시장에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넘쳐난다라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자, 이렇게 정보가 많은 속에서 제대로 내가 좀 잘 선별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제대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처럼 좋은 주식도 내가 타점이라든지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손실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매매 바보같이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손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 또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가 앞으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 때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응원의 댓글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도 더 좋은 테슬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